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내 자료를 이용을 해서 국내 자료들을 우리나라 지도 위에 통계값들을 수치들을 표현하는 그런 지도 시각화를 해봤고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 이 슈퍼스토어라고 하는 파일에는 우리나라 자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밖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 세계 정보,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들이 있다면 그거를 세계 지도 위에다가도 우리가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른 저희가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와서 그 세계 지도에다가 표현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GitHub 들어가 보시면은요. GitHub에 제가 그 쉬는 시간에 업로드를 해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빅데이터 53기 그 리파지토리 들어가 보시면 랩 타블로가 있죠. 여기에 태블로 패키지 워크북은 1, 2, 3번 어제까지 했었던 게 3번이고요. 4번은 아직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CSV 파일을 하나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월드 인디케이터스라고 하는 CSV 파일이 있고요. 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CSV 파일입니다. 이런 게 있고 얘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요. 로 파일 여기 버튼 중에 다운로드 로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워크스페이스에다가 그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파일 내용을 그냥 볼까요? 로 파일은 보시면 CSV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안쪽에 아마 제 생각에는 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CSV 파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 어, 네, 그런 파일이고요. 하나의 워크북 안에서 두 개의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지금은 여기 데이터 볼까요? 데이터 보시면 슈퍼스토어 KR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하나를 더 연결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파일에서 열기를 이용하셔가지고 CSV 파일을 직접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파일 밑에 보시면 그 홈 버튼이 있죠. 이 홈 버튼이 뭐냐면 우리 그 제일 처음 화면 있죠. 어, 새 파일을 시작하기 위한 그 제일 처음 화면, 초기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홈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다시 그 워크북 상태로 되돌아오고요. 홈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면 그 워크북 상태 초기 화면으로 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게 CSV니까 텍스트 파일이겠죠.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월드 인디케이터스라고 하는 CSV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CSV 파일은 그냥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요, 그 CSV 파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26개의 필드가 있어요. 26개의 필드가 있고 그리고 행은 2691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럼이 26개가 있다는 얘기죠. 각각의 컬럼의 이름들과 컬럼의 데이터 타입들은 옆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숫자 타입의 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본 모양이니까, 지리적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ABC, 문자열 타입도 있고, 그다음 숫자 타입도 있고, 그리고 날짜 타입도 있습니다. 날짜 타입도 있고. 어, 전체 그 내용은 옆에서 실제 테이블을 실제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새 시트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 상태에서 여섯 번째 시트를 이렇게 여시면, 음, 자, 여기 왼쪽 볼까요? 왼쪽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몇 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위쪽에 슈퍼스토어가 있고 아래쪽에 월드 인디케이터스가 있죠. 그죠? 지금은 월드 인디케이터스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 월드 인디케이터스라고 하는 그 파일 안에 있는 컬럼들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슈퍼스토어를 클릭을 하시면 슈퍼스토어에 있는 필드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월드 인디케이터스를 클릭하시면 월드 인디케이터스에 있는 필드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워크시트에서 두 개의 데이터 원본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 원본을 사용해서 사용할 거냐 요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워크북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예를 들어서 5번에서는 슈퍼스토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월드 인디케이터스를 가지고서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되셨죠? 시각화를 하기 전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 테이블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좀 넘어갈게요. 어, 지금 데이터 원본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 원본에는 또 여기 슈퍼스토어밖에는 또 안 보이네요. 그죠? 어,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월드 인디케이터, 데이터 원본. 여기서는 또 여기 안 보이는군요. 네. 여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인디케이터 클릭할게요. 밑에서 월드 인디케이터 이렇게 하니까 월드 인디케이터 보이죠? 월드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첫 번째 컬럼은 비즈니스 텍스 레이트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마도 그 세율에 관련된 컬럼인 것 같아요. 세율에 대한 컬럼들인데 널값들이 상당히 많죠. 널값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컬럼. 그리고 여기가 지리적 정보라고 되어져 있죠. 보시면 이거 국가 이름들이에요. 국가 이름들이고요. 어, 그럼 저도 뭐 다 알고 있는 컬럼들은 아니어서 뭐 이런 컬럼들이 있고 국가 이름 말고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프리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륙 이름인 것 같아요. 컨트리 리전은 국가 이름이고요. 리전은 그 대륙 이름입니다. 우리 그 수업 시간에 그 데이터베이스 다루면서 GDP 관련된 정보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데이터 프레임하고 비슷해요.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테이블이기는 합니다. 그 연도별, 국가별, 그 다음에 대륙별, 뭐 GDP, 그 다음에 평균 기대 수명, 뭐 이런 테이블 기억나시죠? 그죠? 그 테이블과 거의 비슷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필드들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지도 시각화와 관련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면 컨트리가 있고요. 리전이 있어요. 리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가 보니까 어, 실제 컬럼 이름은 이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연월일 정보가 다 들어가 있네요. 1월 12일이라고 날짜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날짜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따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스 레이트는 아마 출생률을 의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O2 이미션은 그 아마도 요즘은 환경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데이 아, 시작하는 비즈니스 시작하는 데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하는 컬럼도 있고요.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하는 컬럼도 있고 GDP 컬럼도 있습니다. 이 GDP는 국민 총생산이에요. 1인당 GDP가 아니고요. 전체 국민의 그 GD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인당 GDP다라고 한다면 인구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GDP를 인구로 나누면 그게 1인당 GDP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GDP는 1인당 GDP가 아니라 국민 총생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GDP 대비 그 건강에 지출이 되는 비용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1인당인 것 같아요. 캐피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1인당 뭐 그 건강에 지출되는 비용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월드 인디케이터스라고 하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 그 이 안쪽에 안에 있는 필드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뭐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 유시지, 인터넷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인터넷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어, 여성하고 남성이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여성의 기대 수명, 남성의 기대 수명이 또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는 그냥 기대 수명 이렇게만 되어져 있었죠. 그죠? 라이프 EXP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자료에서는 여성의 기대 수명과 남성의 기대 수명이 별도의 컬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컬럼들이 쭉 있어요. 근데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컬럼 이름이 0에서 14, 15에서 64,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들어가 있는 값들을 보시면 소수점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그 옆에 population total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이게 인구, 총 인구. 그, 조사를 한 해당 연도의 총 인구고요. 그 총 인구에서 0에서 14세까지, 그러니까 어린이가 되겠죠. 어린이의 비율.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까지, 여기는 성년으로 본 거죠. 성년 인구의 비율. 그 다음에 여기는 65세 이상을 노년으로 생각을 한 거겠죠. 노년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주면 아마 1.0이 될 거예요. 0.34 더하기 0.61 더하기 0.03 이렇게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각 연령대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파퓰레이션 부분에 또 뭐가 있냐면 어번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여기도 비율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도시라는 뜻일 거기 때문에 그 도시 지역의 인구 비율. 어, 그러니까 뭐 농촌 지역이나 뭐 산간 지역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 지역의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다. 뭐 이런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에 대한 자료도 있군요. 인바운드니까 들어온 관광객들인 거고 아웃바운드니까 해외여행을 나간 그런 자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인지 어떤 테이블인지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 수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자, 그럼 아까 만들었던 시트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6번으로 가셔서 필드들을 보시면은요, 필드가 위쪽에 불연속적인 자료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연속형 자료들, 불연속형, 명목형 변수들과 그 다음에 연속형, 숫자 타입의 변수들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불연속 자료들 중에서 알파벳 순서로, 그 다음에 연속형 자료들 중에서 알파벳 순서로 나눠져 있고,
실제 테이블에는 없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어져 있는 필드들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 자, 우선 우리가 그 지리적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지리적 정보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리전하고 컨트리일 것 같아요. 그죠? 자, 리전을 행 선반에다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 행은 아까 2000개의 행이었었죠? 2691개, 그죠? 2691개의 행이 있었는데, 리전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 이름이죠.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미들이스트, 중동이 따로 빠져 있군요. 중동 빠져 있고,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는, 그리고 아메리카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가 합쳐져 있죠. 이렇게 6개의 그 대륙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리전. 그러니까 그럼 이걸 이용하시면 세계 지도 전체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뭐 아시아만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아로 필터링 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뭐 유럽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유럽만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럴 때 리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전에 대해서는 6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일단 뺄게요. 확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컨트리 리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필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행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꽤 많군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이름들이니까. 음,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어 있죠. 아프가니스탄. 우리 그 GDP 테이블 보셨을 때 이름 많이 보셨죠? 아프가니스탄부터 어느 나라까지?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명목형 변수들이다. 그리고 전체 행은 2,600개가 넘지만 나라 이름들은 2,600개가 안 되죠, 지금. 그죠? 한 1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중복되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자료들이 있냐 하면, 자, 얘도 뺄게요. 이어를 갖다가 넣어볼까요? 이어? 자, 이어를 갖다 넣으니까, 이어가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그죠? 13개 연도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여기를 그 여기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빼버릴게요. 여기를 연도가 아니라 연, 분기, 월, 주, 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한번 일까지를 볼까요? 일까지를 보시면, 그래도 보시면 2012년, 그리고 제일 밑에 2010년, 2000년, 그죠? 2000년부터 2012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그, 날짜가요. 그, 1월 뭐 며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날짜처럼 들어가 있었었잖아요. 그죠? 음. 실제 테이블 보시면 이런 식으로 2000년 1월 12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날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날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00개 행을 열어볼까요? 그 다음 100개 행. 그 다음 100개 행. 어, 이동이 안 되나? 네. 왜 바뀌는 게 안 보이지? 알제리아. 어, 뭐, 아무튼, 네. 뭐, 전부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아마 2000년도에 날짜 하나 찍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날짜 하나 찍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자가 정말 시계열로, 일별로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3개 연도에 대한
뭐 GDP라든가 인구라든가 뭐 인터넷 사용량이라든가 뭐 CO2 배출량이라든가 등등 그런 자료들이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그 필터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오시죠. 그죠? 지도를 그릴 때 어떤 필드를 이용하면 될지, 그 다음에 필터링 할 때는 뭐 리전이나 이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우리가 필터링을 하면 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뭐 수천 개,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가 되는 그런 테이블을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명목형 데이터들, 그러니까 불연속 자료들은 행선반에 올려가지고요. 그 불연속 값들이 중복되지 않는 값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그 데이터 그 테이블에 대한 그런 구조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번에는 세계지도 시각화 이렇게 제목을 넣을게요. 세계지도 시각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국가별 GD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총생산입니다. 1인당 GDP는 아니고요. 네, 국민 총생산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거를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계 지도가 그려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컨트리 부분이 이미 지리적 정보가 할당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없이 그냥 컨트리를 세부 정보에다가 갖다가 끌어놓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country region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죠. 그리고 아이콘을 보니까 위도, 경도 정보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지리적 역할, geographical 역할이 그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세부 정보에다가만 끌어 놓으시면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왼쪽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네요. 캐나다, 미국, 밑에 멕시코, 그다음 이쪽에 남아메리카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유럽이겠죠. 유럽, 이쪽에 영국 있을 거고,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아래쪽은 아프리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하고 유럽 그 사이, 아프리카 그 사이에 아시아가 중동이 있죠. 요즘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지역이 여기죠, 여기.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어, 여기가 아마 파키스탄, 여기가 이란. 음, 여기가 이란이고요. 여기가 이란이고, 요 쪽은, 어, 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바다 건너서 있는데, 요 길 중에서 요 쪽은 여기를 지금 막고 있죠. 괜히 미국이 때려가지고. 네, 그렇고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네요. 그죠? 네, 남북이 다 있습니다. 옆에 밑에 일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계 지도를 바로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GDP를 올려볼게요. 자, GDP는 컬럼이 있죠. 필드가 있죠. GDP는 연속형 자료이기 때문에 GDP라고 하는 연속형 자료 쪽에 있고요. 얘를 색상으로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GDP를 색상에다 갖다 끌어서 넣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색깔로 되어져 있고요. 단위가 빌리언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어, 아마 달러겠죠? 달러일 테고.
색깔이 진한 부분이 GDP가 높은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옅은 부분이 GDP가 낮은 그런 국가들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어, 여기도 미국이죠. 여기 알라스, 알라스카가 있죠. 캐나다 위쪽에 러시아에서부터 사가지고 온 땅이 알라스카잖아요. 여기가 미국령입니다. 요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단위 한번 볼까요?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조, 10조, 100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수치가 맞나요? 1년 GDP일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볼게요.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조, 10조, 11조? 1인당 이게 1년 GDP?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볼게요. GDP에 합계가 들어가 있죠.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뭐예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합계예요, 합계. 아까 우리 자료에서 제가 연도 보여드렸죠. 연도가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이 숫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GDP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겠죠. 근데 그 GDP 필드가 2000년도 있었고 2001년, 2012년까지 있었겠죠. 13개 연도, 그죠?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13개의 GDP 값을 전부 다 합친 거 아닐까요? 그 값이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 데이터 자체가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 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어느 한 개 연도에 대해서만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그 연도별로 전 세계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경제적인 지표들, GDP나 뭐 CO2 매출량이나 인터넷 사용량이나 등등 인구수나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을 연도별로 수집한 자료란 말이에요. 연도별로. 그래서 무조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GDP를 13개 연도 동안에 GDP를 썸을 한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건 13개 연도 동안에 평균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느 특정 연도만 딱 보는 것도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블로는 기본적으로 그 필드에 있는 값들을 그 우리가 집계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측정값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측정값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합계를 기본으로 집계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그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리고 지도상에 표시하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사실 시계열은 라인 그래프로 그려주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죠? 그게 더 적절할 거고요. 그래서 GDP의 합계를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는 GDP의 평균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연도의 GDP만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볼까요? 평균으로 바꿔보면 숫자들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아까랑 단위가 조금씩 달라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에 콤마 하나가 빠진 것 같네요. 그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어, 천억 달러. 그죠? 단위가 달라졌죠. 이렇게. 얘는 평균을 계산을 한 거예요.
13개 연도 동안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GDP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 평균들을 여기다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측정값을 원래대로 합계로 하신 다음에 어느 특정 연도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필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필터. 그래서 이어를 필터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어는 어디 있냐면 불연속 자료형에 있어요. 불연속 자료형. 연속형 자료가 아니에요. 이어를 필터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필터링 하겠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2000년 1월 12일부터 2012년 1월 12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연도가 다 전부 다 1월 12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연도를 2012년으로 편집을 해버리는 거죠. 2012년 1월 12일부터 2012년 1월 12일까지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 그리고 확인. 그러면 뭐 색깔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중국이 조금 더 진해지지 않았나요? 그쵸. 중국이 그 GDP가 되게 가파르게 그 10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어, 이쪽이 조금 더 좀 색깔이 좀 바뀐 듯하게 보이고요. 이게 2012년도에 미국의 GDP, 2012년도에 중국의 GDP, 2012년도에 한국의 GDP인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그 얘가 그 횡단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정 연도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시계열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각화할 때에도 얘를 어, 그 시계열로 표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횡단면,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시각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값과 최대값만 우리가 레이블로 표시를 해보면 전체를 다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레이블에서 마크 레이블 표시 이렇게 하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겹치지 않는 레이블들이 다른 마크와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레이블들은 다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마크 레이블 표시를 하면서 최소값과 최대값만 표시를 하겠다. 최소값과 최대값만 표시를 하겠다를 선택하시면 자 그러면 여기 미국 쪽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마셜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군요. 이 부분에 숫자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셜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GDP가 가장 적은 나라. 그 다음에 미국이 GDP가 가장 많은 나라. 물론 2012년도 기준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목을 조금 바꿔서 2012년도에 국가별 GDP 이렇게 제목을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뭐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뭐 맵에서 배경을 여러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일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위성 사진으로 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웃도어를 하시면 이렇게 그 바다 그리고 바다 위에 이렇게 있는 뭐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사소한 것들이니까.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월드 인디케이터스라고 하는 그 CSV 파일을 가지고 와서 우선 GDP 그리고 GDP 중에서도 이 자료 안에서의 가장 최신이었던 2012년도 국가별 GDP를 세계지도 위에 표시를 해봤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 오후에 다른 지표들, 여기 있는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도 세계지도 위에다가 우리가 시각화하는 것들을 몇 가지 뭐 관심 있는 변수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